안녕하세요. 오늘 스크립트 데모에서는 스크린에 텍스트를 서브타이틀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스크립트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스크립트를 찾은 게 있는데요. 이 Vis2 Image to Text OCR이라는 스크립트인데 이 스크립트는 그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그 스크린에 있는 혹은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그러한 스크립트인데 이 인식을 해서 나오는 그 값을 서브타이틀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그 서브타이틀의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서브타이틀 기능만 뽑아와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아카이브에 오토아키 아이콘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데모 넘버 14에서 Vis2 subtitl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만들 곳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카피한 값을 전부 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요것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요 새로운 스크립트의 이름을 저는 Vis2 Subtitles Library라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이거를 바꿨으면은 새로 메인으로 쓸 스크립트를 여시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include 커맨드로 저희가 새로 만든 Vis2 Subtitle Library를 include 하면은 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제가 예제를 이렇게 커멘트 아웃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마지막에 핫키로 스크립트 종료를 하는 것을 다시 커멘트를 없애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에도 커멘트를 없애줘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라인에 있는 이 커맨드가 이 vis2.graphics.subtitles.render 라는 스트럭처로 만들어진 커맨드인데 여기 디폴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저희가 서브타이틀로 보여줄 텍스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규먼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서 T5000 보신 것은 그것은 시간이 5초 동안 본다는 거고요. 요걸 없애시면은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뜨는데 요것이 스크립트를 종료할 때까지 계속 떠 있고요. 그리고 T5000을 넣어주면은 5초 동안 이 서브타이틀이 보여졌다가 그러다가 사라지는 서브타이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핫키로 ESC를 누르면 엑스랩이 돼서 스크립트가 종료가 되고 이 스크립트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뜨면서 5초 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 스크립트 밑에 이 핫키를 없애주시면은 서브타이틀이 계속 떠요. 이게 스크립트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립트를 강제 종료하지 않는 이상 혹은 엑스랩을 이렇게 넣고 바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버리면 서브타이틀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거나 그것은 스크립트가 바로 종료가 됐기 때문이고 다시 여기다가 핫키로 X키를 눌러서 스크립트 종료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지금 스트링을 업데이트를 시켰고요. 조금 더 길게 subtitle one looks like this로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에 서브타이틀의 속성을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아규먼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 조절 그리고 XY 좌표 서브타이틀이 보일 XY 좌표를 픽셀로 그리고 P는 패딩인데 이 퍼센티지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를 줄 수도 있고 C는 컬러고 옐로우는 이 서브타이틀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하는 그런 노란 색깔이고요. 그리고 R은 레디우스 해서 코너가 얼마나 각진 그런 코너를 가지는지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 속성 하나하나마다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이 띄어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에는 이 서브타이틀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속성을 바꿔주는 그러한 아규먼트고요. 그리고 이 첫째로 폰트 패밀리를 캘리브리로 바꿔줬고요.
보신 바와 같이 F로 시작을 해서 캘리브레이로 바꿔줬고, 그리고 B1은 볼딩을 굵게, 텍스트를 굵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S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S 후에 따라오는 숫자는 사이즈에 얼마나 크냐, 그리고 C는 블루라고 했는데 텍스트를 파란색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러한 서브타이틀이 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이거였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예시는 스트링은 비슷하고, 그리고 x와 y 좌표를 줬는데 퍼센티지로 줬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x의 10%다 하면은 스크린 위스의 왼쪽으로부터 10% 오른쪽으로 가면 한 요 정도, 그리고 y가 25%면은 한 4, 위에서부터 4분의 1 밑으로 와서 한 요 정도에서 나타날 그런 서브타이틀이고, 그리고 여기 C에 컬러가 이상한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옐로 같은 그런 스탠다드한 컬러 이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헥스 컬러라고 구글에 치시면은 이렇게 헥스 코드가 나와요. 컬러에. 요것을 그냥 카피를 하셔서 C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것을 카피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되고요. 그리고 M은 마진인데 마진은 30으로 해서 이 패딩과 다른 마진이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폰트는 알제리언이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컬러는 저희가 저희 잃어버렸는데 이 하늘색 컬러에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예제는 x가 센터, y가 센터. 그래서 뭐 탑, 버텀, 레프트, 센터라는 그러한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x 센터고 y 센터여서 이 스크린에 중앙에 나오는 그런 서브타이틀이고, 패딩은 2%, 그리고 컬러는 요 컬러인데 요 컬러는 트랜스페런트에서 이 컬러가 없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그 전권을 이렇게 하늘색 컬러를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요것은 실행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없는 그 텍스트만 뜨는 그러한 서브타이틀이고요. F는 임팩트 폰트 패밀리를 썼고, 그리고 O는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이 숫자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의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겉표면에 아웃라인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S는 사이즈는 그전에는 30을 줬는데 여기는 이렇게 퍼센티지 사인으로 퍼센티지 값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레드, 펀트 컬러고, 그리고 D는 드롭 섀도우인데 드롭 섀도우는 텍스트 뒤에 섀도우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텍스트 뒤에 까만색으로 섀도우가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속성들을 조금만 업데이트를 해서 아웃라인과 드랍 섀도우를 한번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스크린샷으로 떠놓고 비교하기 쉽게 해서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은 1, 드롭 섀도우는 20으로 바꿔서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섀도우가 멀어졌고요. 그리고 아웃라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전 서브타이틀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웃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다르게 생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제는 x는 left면 왼쪽 끝이죠. 그리고 y는 700 픽셀, 그리고 패딩은 1.35%, 백그라운드는 화이트고, r은 레디우스는 15, 그리고 폰트의 패밀리는 bookman all 스타일이고, 그리고 i는 이탈릭체로 바꾸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s는 2.23%로 해놨고, 그리고 폰트 컬러는 블랙을 해서 이것을 실행하면 이러한 서브타이틀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X는 right해서 오른쪽 끝에 볼 거고요. 그리고 Y는 90% 해서 거의 맨 밑으로 뜰 거고요. 그리고 컬러는 요거 아마 민트 컬러 비슷한 컬러일 거고요. 그리고 레디우스는 8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바우하우스 93 그리고 벌딩을 했고 언더라인을 했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0에 폰트 컬러는 블랙이라고 해서 이러한 서브타이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똑같은 서브타이틀인데 컬러에다가 이 트랜스페런시를 줬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넣었는데 66이라는 숫자를 컬러 그 코드 헥스 코드 앞에다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연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것을 한번 옮겨서 제가 이 투명도가 늘어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브타이틀 백그라운드 뒤로 텍스트가 보이는 것을 보셨고요. 요것을 트랜스페런시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20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99로 해서 이 트랜스페런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서브타이틀은 그 굉장히 스탠다드한 서브타이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중앙에 이렇게 하얀색 폰트 컬러로 트랜스퍼런시가 조금 들어간 까만색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전부 다 한 번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폰트 패밀리가 사용하고 싶으신 폰트 패밀리에 스페이스가 있으시다. 예를 들어 이 북맨 올드 스타일이라고 여기 보시는 게 사실은 북맨 띄고 올드 띄고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줬을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가 이 스페이스로 세퍼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이렇게 주시면은 안타깝게도 스크립트가 이 폰트 패밀리를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에다가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요. 이 변형시킨 게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를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희 메인 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밑에 보시면 한 요 정도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라인들을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북맨 올드 스타일이면 북맨 띄고 올드 띄고 스타일 이렇게 바꾸라고 ternary operator를 넣어놨는데요. ternary operator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if statement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equals 북맨 올드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이 if statement고 만약에 맞다 하면은 퀘스천 마크에 따라오는 value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라 하면은 컬런 다음에 있는 그 value, variable인데 이 value를 f라는 variable에다 assign을 하라. 그래서 f가 북맨오드 스타일이면 북맨오드 스타일을 넣고 그리고 아니다 하면은 f라는 variable의 값을 f에다가 넣어라. 그 말은 즉슨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Times New Roman이라는 폰트 패밀리를 넣고 싶으시다, 새로 만들고 싶으시다, 이 스크립트에 이러면은 이렇게 그 스페이스 없이 메인 스크립트에서는 스페이스 없이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로 새로운 라인을 만드셔서 Times New Roman이 스페이스 없이 들어왔을 경우 스페이스가 있는 Times New Roman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요것은 폰트 패밀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크립트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